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제 일본은 넉 달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파월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다소 거친 만큼 이제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을지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에 앞서서 8월 시장 설문조사 결과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7월 서머랠리 기대감이 컸던 코스피가 기대와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8월에는 다시 상승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FOMC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8월에는 코스피 흐름이 마냥 낙관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8월의 호재와 변수 그리고 유망 섹터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준비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준비한 우리 증시의 8월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전망한 8월 코스피 밴드는 최소 2630에서 2930포인트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은 LS증권으로 하단을 2630포인트로 제시했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은 대신증권이었습니다. 상단을 293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6월 코스피 예상 밴드가 2650에서 2900포인트였는데 하단이 20포인트 낮아지고 상단은 30포인트 더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움직일 8월의 호재와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8월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연준이 얼마나 완화적인 발언을 하는지에 주목했는데 연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죠.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센터장은 최근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해 가격 부담이 많이 낮춰진 점을 꼽았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이 양호한 부분도 꼽아줬습니다. 또 노근창 센터장은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아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질 점이라는 점도 꼽기도 했습니다. 김영일 센터장은 통화정책 불안 심리 진정,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가전, 선박 등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한 점에 주목했고 황승태 센터장의 경우는 금리 하락과 낮은 PER을 호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신중호 센터장은 엔비디아 등의 실적 발표 전후가 AI 관련주들의 반등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증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등등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국내 내수 부진 지속이라든지 소비 둔화 속도 여부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미증시 상승을 주도해왔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주들의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미국 경제 지표 등 변화도 8월 증시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대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8월의 유망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가 이번에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5개 증권사 가운데 3표를 받았고요. 수출 호조와 업황 개선으로 2분기를 비롯해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실적 추정치도 상향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실적 기대감 속 방산과 조선, 화장품 업종도 유망 섹터로 꼽히고 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각각 2표씩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갈등,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재조명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외 2차 전지와 인터넷, 은행 섹터도 유망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8월의 호재와 악재,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8월 시장 전망 보고 오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직접 나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여쭤보진 않았었는데 센터장님 8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앞에 나온 전망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네. 당분간 계속 좀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치를 여러 번 경신한 미국 증시, 일본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 올해 유난히 좀 약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근데 먼저 사실 1월부터 우리 증시가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1월 달 미국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우리는 6%나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12월 달에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 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약간 네.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의 상속세 이슈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씨 일가 측에서 네네. 지분 매도 공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증시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뭐 HBM에서 네. 올 초만 하더라도 사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계속 좀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반기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총 1위 삼성전자의 부진이 가장 컸다고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결과에 많이 주목을 해왔는데 FOMC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일기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성명서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약간 있었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명확히 나는 비둘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좀 전에도 이렇게 나왔었지만 나는 그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은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약간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 증시에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시사를 지금 해석하고 있고 다만 인하폭을 두고서는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데 파월 의장이 부인하긴 했지만 빅스텝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이제 다만 이제 일부에서 빅스텝 이야기를 좀 꺼내긴 했는데 사실 뭐 대세는 아니었고요. 저희는 9월에 25bp 그리고 한 번은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12월에 한 번 더 인하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 빅스텝 얘기도 나오지만 9월에 25bp, 12월에 또 인하하는 추가 인하도 보고 계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0.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지난밤에도 좀 올랐고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굉장히 크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좀 제기가 됐고 네. 그걸로 인해서 미국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상당히 있었고 그게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일단 그게 반영이 됐죠. 일단 좀 반영이 됐고 이번에 BOJ의 얘기는 사실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 BOJ 그 행정도 결국은 추가적인 인하도 좀 열어놓고 인상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저희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뭐 제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추가 인상도 어쨌든 일본은행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한 국면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워낙 많은 이슈들 소화하면서 변동성도 컸는데요. FOMC 회의 지금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시장 조금 안정세를 찾는다고 봐야 될까요?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미국 대선이 되게 불확실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빅테크 중심으로. 그래서 이 AI 피크아웃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저희는 향후 이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을 좋게 보고는 있는데 실적은 좋아지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모멘텀이거든요. 즉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자체는 지금 사실은 피크에서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전에 발표된 우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수출 여전히 되게 좋기는 하지만 증가율은 이제 조금 정체 내지는 약간 둔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죠. 그런 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치고받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기술주들 간밤에 시원하게 좀 반등을 했지만 그동안 조정도 꽤 컸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의견,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다는 의견 갈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일단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익의 상향 추세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익 증가의 모멘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매출액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분기는 이제 저희 예상으로는 약 12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20%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1년 만에 2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지만 하지만 그 증가율 이거를 보는 투자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하자 이러면서 사실은 좀 매도세가 좀 본격화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그 사이클은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일단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약발이 좀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익 증가의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 이익은 늘어나지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기술주 조정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과거 IT 버블과 좀 비교해서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번 AI 랠리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다르죠. 그때 이제 IT 버블 시기에는 사실은 주가 상승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고 네. 특히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IT 버블의 가장 그 대표적인 업체로 이제 꼽히는 회사가 많이 언급이 됐지만 시스코라는 회사인데요. 시스코는 당시에 PER이 200배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01년도의 이익이 2000년도에 비해서 무려 99.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우리 AI의 선봉장에 있었던 엔비디아는 현재 PER이 한 40배 내외 정도가 돼요. 물론 뭐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게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의 PER이 더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만큼 이익이 뒷받침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더 높아지지 않았고 지금 사실 내년도 이익의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감소를 안 보거든요. 저희 내년도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억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데이터들은 많이 다르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는 네. 계속 이제 그거를 불러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는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버블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었고 이번 AI 랠리는 주가가 오른 만큼 이익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뭐 전력기기 섹터도 AI 랠리와 더불어서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현재 우리 AI의 지속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의문을 갖는 게 현재의 그 전력 생산량이 네. 이 AI 이 투자를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과연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이 전력 이 인프라를 확충하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뭐 변압기 관련된 주식들 뭐 저도 뭐 잘 아는 회사들도 있는데 네. 뭐 주가가 뭐 많이 올랐고 뭐 일부는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라든지 실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섹터들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봐야겠고요. 어닝 시즌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빅테크 기술주들 실적 따라서 주가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향도 있고 이제 기술주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런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계속 되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우리 전통적인 반도체 대표적인 회사가 뭐 인텔 뭐 이런 네. 회사들은 올해 들어서도 주가가 40%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AI와 관련된 업체들 뭐 아까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전력기기들이 있지만 이제 미국에도 보면은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 전력을 관리하고 이 냉각 뭐 기술을 좀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도 올해 주가가 뭐 200% 가까이 오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옥석 가리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반응은 또 근데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MD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오른 반면에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빠졌었죠. 내용이 그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내용이 나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반면에 AMD는 일종의 이제
그 AI의 수혜주로 꼽히기는 했었지만 사실 그만큼의 실적을 못 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름대로는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AI 성과를 좀 보여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반등하는. 그래서 뭐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와 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진행 중이다. 시장 기대감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갈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반도체고요. 네. 또 워낙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HBM에 대해서 노이즈도 많았고 또 불만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 측에 그 시장의 의견을 많이 전달을 했었어요. 그 HBM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저는 사실은 뭐 공시 같은 거를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반응이었고 어저께 삼성도 얘기를 했죠. 이제 그 고객사와의 NDA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네.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는 게 어제 실적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 HBM의 삼성전자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를 하면서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장에서 바라고 있었던 엔비디아 퀄이 낮냐 안 낮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많은 의구심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같은 부분인데 뭐 여전히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때는 적자가 한 8천억 이상 이렇게 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3천억 내외 정도까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추세로 가고 또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신규 계약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면은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장이 가졌던 불만들, 실망감들이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제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망감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미국 뭐 중국 견제도 계속되는데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대중국 HBM 공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이 검토라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HBM이 현재 뭐 중국에 못 팔게 한다 그래서 과연 이게 타격을 받을 거냐 하는 건데요.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공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현재 미국의 주요 고객사들의 물량을 다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의 출 물량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 뭐 이런 아직 뭐 확정된 내용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이렇다 그래서 HBM의 모멘텀이 꺾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뭐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거긴 하지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 저희가 어닝을 막 조정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도 다 물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당장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HBM 공급 제한 검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라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외국인은 SK하이닉스 매도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PBR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한 1.5배 정도 수준이었고 네. SK하이닉스는 사실은 한 2.8배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 밸류에이션의 격차는 결국은 HBM에서의 실력 차가 나타났던 거죠. 반영이 네. 됐었던 건데 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그 부분들을 그 뒤져있던 부분들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 워낙 많은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뭐 더 실망할 필요도 좀 없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너무 잘해왔었죠. 잘해왔는데
어찌됐든 경쟁자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누려왔던 어떤 독점적인 그 포지션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SK 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SK 그룹이 그룹사들 여기 띄어서 저쪽에 붙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SK가 그 그룹의 어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주주들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좀 훼손될 가능성 이런 우려들 좀 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좀 팔고 그동안 좀 못 올랐고 부진했던 삼성전자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독점력이 약화될 수 있고 SK그룹의 그룹 재편과도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지나면서 조선주들 특히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조선사들 외국인 지분율도 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고 조선주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신조선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의 조선 사이클과 좀 다른 부분은 이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그런 좀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네. 국내 조선사들이 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과 이 공급이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승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선 섹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네, 조선 섹터 슈퍼사이클이 지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미국 대선도 이미 뭐 시장 들었다 놨다 했는데 11월 대선 전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해리스 트레이드 시장의 중요한 테마라고 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7월 들어서 지금 우리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빅테크가 조정을 받고 러셀이 갑자기 뜨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분기점이 됐던 게 사실은 이제 7월 둘째 주에 트럼프 피격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반면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사실 뭐 대선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국면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좀 앞서는 이런 조사도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이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이제 기존에 만약에 해리스 민주당이 다시 이제 정권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이 공화당이 다시 탈환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또 전 세계 경제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나중에 이제 누가 되든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되는 문제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야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망 섹터들도 좀 다른 모습인데 지금 말씀 나눈 섹터들 외에 센터장님께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8월장의 유망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뭐 제가 특별히 다르진 않고요. 이제 저희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안정적인 아웃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조선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나 뭐 필수 소비재, 금융 섹터 이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을 빼고 가장 큰 중요한 이 경제 환경의 변수는 금리 인하입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이제 큰 흐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갖춘 그런 섹터가 유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금융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유망한 섹터로 봐주셨습니다. 이 8월장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네. 이제 결국은
뭐 금리 인하가 된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뭐 9월쯤에 인하할 것이라는 게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로서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리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뭐 미국장도 결국은 네. 뭐 그동안 조정을 받을 것 같던 반도체가 뭐 말도 안 되게 막 급반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나는 또 그걸 쫓아가는 이런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로 그대로 가고 있지만 변동성은 클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봐주셨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